안녕하세요. 저는 12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로 퇴사하고 쇼핑몰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매대행 셀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퇴사 후 쇼핑몰 창업하고 1년 동안 겪은 현실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쇼핑몰 창업 전에는 잘 알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사업을 접게 되는 이유들이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퇴사를 위해 부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쇼핑몰 창업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일 텐데요. 저도 퇴사와 창업 전에는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특히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끊긴다는 공포가 너무 심했어요. 월급이 한 달이라도 끊기면 생활이 유지가 안 되니까요. 쇼핑몰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변 지인들이 거의 다 직장인들 뿐이니 창업에 대해 어디 속 시원하게 물어볼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조차 몰라 막연하게 쇼핑몰 성공을 위한 10가지 비법, 이런 제목의 책들을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직접 겪고 친한 주변 셀러분들에게 들은 내용들을 통해 현실적으로 창업 전 고민해 보셔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고민에 도움이 되길 빕니다.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시작하신다면 적어도 1년 이내에 쇼핑몰을 접으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첫 번째로 회사 생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급변하는 상황들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멘탈이 산산조각 납니다. 회사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 발생될 상황들이 예상되잖아요. 특별히 바쁜 시즌이 있는 분들이라도 언제 바쁜지 언제 한가한지 예상되죠. 또한 회사 생활의 특별한 이슈는 성과급이 작년에 비해 어떻게 변했다거나 승진했다거나 하는 것들이고, 이것들로 인해 회사 생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는 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 사업 자체를 계속해도 되나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잘 팔리던 상품을 경쟁업체가 신고해서 판매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라면 소명이 받아들여져 해결되기 전 며칠 동안은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매출이 올라 혼자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직원을 뽑게 되는데요. 주문이 갑자기 몰리거나 흔히 말하는 진상 CS건이 터지면 호련히 퇴사하고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입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개인 사업체이다 보니 퇴사 결정도 쉬울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옆 직원이 퇴사를 해도 그 업무를 쉐어할 다른 직원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퇴사자 업무 쉐어를 할 다른 직원이 없거나 다른 직원이 있더라도 연쇄 퇴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롯이 대표가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믿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그런 부담이 줄었지만요. 어떤 때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며칠간의 매출 하락이 발생하는데요. 초보 셀러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충격과 공포입니다. 요즘에는 단련이 되어서 며칠 지나면 다시 매출이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초반에는 내 사업이 이대로 망하는 게 아닌지 잠도 안 오더군요. 매출이 잘 일어나시는 분들도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성향이시면 스트레스가 심하여 그만두시게 됩니다. 쇼핑몰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향인지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쇼핑몰을 시작하면 초반에는 꼭 암흑터널을 지나셔야 합니다. 암흑터널은 제가 주변 셀러들과 사용하는 용어인데 초반 매출이 하나도 안 나오는 시기를 말해요. 우리는 인풋이 있으면 그에 따른 아웃풋이 나오는 것에 너무도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알바를 한다면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받게 되고, 공부를 한다면 성적이 오르고, 운동을 한다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요. 효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쇼핑몰은 초기에 인풋만 있지 아웃풋이 제로예요. 처음부터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뛰어들어도 실제로 그 시간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끝이 없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영원히 빛을 못 볼 것 같아요. 이 초기 2-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2-3개월이 짧으면 짧은 기간이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는 이 기간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져서 포기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쇼핑몰, 특히 구매대행은 계단식 성장이란 것을 기억하시면 암흑터널 기간을 잘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상품의 개수가 늘어나고 셀러로서 경험치가 쌓이면 매출이 계단식으로 점프하여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쇼핑몰 중 구매 대행과 같은 위탁 판매를 무자본으로 인식하여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려 무자본은 아닙니다. 초기에 발생하는 판매할 물품의 구매 비용과 물류 비용, 그리고 마케팅 비용 등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일어나면 국내 도매 사이트 또는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하여 고객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카드가 있다면 상품 구매 비용은 초반에는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류의 경우는 현금으로 서윤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 50만원 정도는 비용으로 잡아놓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자동 또는 대량 구매 대행을 하시면 프로그램 비용으로 최소 15만원 이상의 월 사용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동 등록의 경우 초기 마케팅 비용으로 상품 하나당 최소 1, 20만원은 잡아 놓으셔야 판매가 잘 일어나니 이것도 지출 계획에 잡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준비해 놓고 시작하시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행복한 고민인 돈맥경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돈맥경화란 매출이 크게 발생하여 제가 판매할 상품을 결제하는 시점과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정산 시점까지 텀이 있어 그 사이에 카드 한도가 다 차게 되어 물건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선정산 서비스나 셀러를 위한 대출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해결되니까요. 선정산 수수료나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싫으실 수도 있지만 더 많은 판매를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쇼핑몰 창업 전에 꼭 생각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적어도 1년 내에 사업을 그만두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 창업을 하시면 이렇게 걱정할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 생활에 비해 이점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시간과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갈고 닦은 스킬은 퇴직하게 되면 쓸 수 없다는 생각에 공허함도 들지만 지금은 쌓이는 노하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던 적용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치킨을 판매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쇼핑몰에 대해 깊게 고민하시고 나서 창업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는 더 자세한 쇼핑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